자, 그러면 이제 48페이지에 이제 문제 하나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보시고요. 이제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항상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약간이라도 이제 바꿔서 약간 응용해서, 근데 심하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바꿔서 낼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리고 문제 지문 길지 않습니다. 뭐 절대 막 세 줄, 네 줄 가지 않습니다. 한두 줄에서 딱 멈춰 줄 거니까요. 한번 점검을 잘 해놓으시고요. 포인트만 딱 추려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꼭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박스 문제로도 자주 안 나옵니다. 그냥 옳은 거, 틀린 거 해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보실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하지 말고 장관이 하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직접 시험을 시행할 경우는 근데 미리 정책심의원의 의견을 근데 거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전문가 아니다 그입니다. 정말 전문가 아니면은 아무리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고 칠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한 번도 내본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 우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그입니다. 우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시도지사는 우결 안 거칩니다. 우결 거치다가 세월 다 가겠다. 그냥 매년 시행하니까 전문가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가 X였습니다. 우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을 주나요? 나란히 바꿔 죽겠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해도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줍니다.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국장이 X, 맨날 이렇게 임자 바꿔놓습니다. 뭐 다른 문제 계속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아니요, 시도지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번도 X고요. 거기 가서는 자격증 못 받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다 목사님 끌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또 무슨 장관이 또 나왔쪽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이상한 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누구라고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여기도 X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실까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원칙에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균형 유지 때문에 입니다. 난이도 조정을 잘못해서입니다. 그다음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뭘로 하고요? 죄다 무효. 아무리 뭐 평균 60점 됐다, 컨닝으로 합격했다입니다. 뭐 몇 개 봐가지고 넘쳐났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라고요? 시험 시행일이 그러면 안 됩니다.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입니다. 자, 뒤에 또 5년이 맞아야 됩니다.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 맞았네요. 자, 5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장 못 간다. 자그마치 5년이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 자, 5번에 많이 또 걸리셨을 겁니다. 또 정답 여기 있네. 4번을 또 바꾸고 5번 여기다가 콕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또 12월이 나옵니까? 짧은 달 나와야죠. 게임입니다. 자, 뒤에 이제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을, 여기는 예정 공고입니다. 계략적인 사항을 언제까지라고요? 12월 31일 아닙니다. 2월,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됩니다. 관보는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서식은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먼저 자격증도, 등록증도, 그리고 신고필증도 서식은 똑같다. 요즘 자꾸 서식에서 자꾸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뭐 내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서식은 동일하다. 세 개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아예 없을 거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올 거고, 아래쪽에 누구 귀하. 자, 그런 소리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안 물어볼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에서도 이제 여기도 우리 단원 확인 문제도 점검을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여기도 자꾸 긴가민가 해서 맞춰도 꼭 틀렸다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가면 발목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2번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나 먼저 모든 저기 국토교통부 4급 주구사자 4급이 있었을 겁니다. 그분도 2년입니까? 아주 천년만년 해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모든 심의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여기가 벌써 이상하죠? 아닐 건데, 게임다. 국토교통부 소속은 아닐 건데, 거기는 2년하고 관련 없다는 겁니다. 거긴 욕하지 마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보실까요? 위원회 사임 등으로 뒤에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 이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 남아있는 그 기간입니다. 전임,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래도 뒤에는 맞았죠. 뒤에는 맞았는데 어디가 틀렸다고요? 앞에 거. 앞에 게 틀려서 이 문장은 통으로 아예 틀렸습니다. X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3번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저거 일주일 전인데 7일 전이라고 했는데 게임입니다. 맨날 숫자 속이네. 자, 이런 거 거의 속이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무조건 날짜가 나오면 맨날 바꿨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하고 5번 괜찮아 보입니다. 자, 먼저 네 번째가 이제 시험 시행 기간의 사항은 근데 공고 후 그랬습니다. 공고 후 예정 공고 아닌가 봐. 게임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여기는 계략도 없습니다. 예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해졌죠. 시험일시나 시험 장소나 수수료 돌려줄게 이런 소리도 합니다. 아까 예정 공고는 그런 소리 없더만 시험 방법이나 그다음에 합격자 결정 문장 엄청 길어졌죠. 게임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는 확정 공고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다 2월이라고 하면 X입니다. 근데 60일은 더 X죠. 그런 거 없었죠. 그입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들 문장만 괜히 길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근데 60일이라고요? 아니요, 게입니다. 얼마입니까? 90일입니다. 여기다 매년 2월 28일까지 그래도 헷갈렸을 겁니다. 더. 입니다. 여기 예정 빠졌다, 계략 빠졌다, 입니다. 확정 공고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부정 저지름은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무슨 여기 3년인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시험을 시행하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우리 시험장 가서도 숫자만 나오면 숫자를 바꾸지 않았나 꼭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부정행위를 했던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앞에는 맞았죠. 뒤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요? 아니요, 입니다. 몇 년입니까? 5년. 거기는 5년이었습니다. 5년, 3년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길목을 잘 알면 답은 금방 보일 겁니다. 안 보이면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옆에 이제 6번, 7번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쪽에 볼까요? 8번하고 10번. 이 정도가 괜찮아 보입니다. 먼저 우리 시도지사는 뒤에 보실까요? 시험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1개월입니다. 1개월. 짧은 달도 있을 거고 긴 달도 있을 거고 30일만이라고 있습니까? 아니요, 게입니다. 뭐 한 7, 8월 가면은 31일, 12월도 31일 있을 겁니다. 1개월 게입니다. 뭐 2월 같으면 28일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는 1개월이지 30일이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게 정말 짜증나시긴 하겠지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문제를 내요. 게입니다. 뭐 2개월도 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너무 쉬웠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까 정말 봤었고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거나 전문가 아니네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심의원 의결을 사후에 거칩니까? 아니요. 미리니까 언제입니까? 사전에. 하다 의결을 거치지만 사고를 다 쳐놓고 의결을 거칩니까? 아니요. 게입니다. 미리니까 여기도 틀렸다.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용어 하나 나올 거고, 재정 목적 하나 나올 거고, 시험도 하나 나올 거고, 정책심의위원회도 하나 나올 거고, 자, 벌써 여기까지 4문제가 나올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우리 등록도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등록을 모르면 아예 안 되겠죠. 사무소 등록은 언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험 문제 꼭 낼 거니까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52페이지에 바로 이제 여기도 한 문제가 하면 되니까요. 바로 52페이지에 이제 등록. 등록이라고 해서 이제 사무소를 공부에다가 등록하겠습니다. 기재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고가 아니네, 허가가 아니네.
라고 해서 허가와 신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허가는 아주 까탈스럽고요.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 안 내주겠다 그럴 겁니다. 공법에서 자꾸 들리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신고는 서류만 맞으면요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요, 게입니다. 사무소 갖춰라, 합격해라, 교육 받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결격 없애라 이런 소리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신청하려면은 등록 기준을 이렇게 등록 신청할 때 등록 기준을 또는 요건을 그립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 위법에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 소리 할 겁니다.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하면서 보실 겁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그리고 효과 등록을 받아주는 등록 신청 그래서 등록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요건 갖춰라. 그런 식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일거 이제는 부칙이 안 나오니까 반드시 공인중개사 일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등록 신청하려고 서초구청 해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손바닥 얻어 맞았습니다. 자,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으로 물론 이제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가 제일 약한 게 숫자입니다. 개로는 꽝 나올 겁니다. 아주 손에다가 제가 장을 지질 겁니다. 자, 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자, 변호사가 등록 신청이 될까요? 안 된다. 그리고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자, 등록 신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래야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소리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냥 법률 변호 고문해 버릴까요? 그입니다. 자, 변호사는 등록 신청이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자격증 따야 가능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육. 정말 여기서 많이 속입니다. 실무 교육. 앞으로 실제 업무보는 실무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연수 아니고요. 거래사고 아닙니다. 그리고 직무 교육은 다 아닙니다. 그입니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 안 받으면 사고 쳐요. 중개업 생전 안 해봤잖아요. 그입니다. 실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수료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빡센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저기 교육에서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근데 저 실무 교육은 누가 실시할까요? 그리고 언제 받을까요? 여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안 받아줘 이럴 거니까 입니다. 먼저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맨날 무슨 국장 나온다고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 나온다고 아닙니다.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시도지사가 실시를 시험 문제 내셨던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교육도 누구요?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X다. 그리고 등록관청도 X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말이 안 될 거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히 바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 아니오게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도 절대 아닙니다. 등록이나 받아라 그런 소리 할 겁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일 본사무소 같으면 신고일일 건데 자, 등록 신청일 자,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 그리고 얼마 이내라고요? 2년 이걸 또 2년이라고 하거나 6개월로 하거나 맨날 바꿉니다. 자, 2년 이내에 여기는 받으라는 겁니다. 괜히 등록 신청하기 전 2년 이내 받아놓고 그러면 무효.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누가 받는다, 몇 시간 받는다, 뭔 내용이다. 그런 것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꼭 해놓으십니다. 누가 실시하더라. 필수 교육. 안 받으면 등록 신청이 안 돼요. 근무도 안 돼요. 그리고 등록 신청을 언제 받더라. 입니다. 유효기간 1년입니다. 6개월 아니고 너무 짧고 오게입니다. 사무소 왔다가 아예 1년 지나버릴 겁니다. 2년이면 아예 가물가물해서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요? 사무소.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를 뭐 할 거?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확보 계획을 수립할 거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공법입니까? 뭐 계획을 수립하게 오더라고 오게입니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 계획을 수립할 거. 그럼 뭐 여기 말이 안 되는 소리일 거니까요. 그 뭐지 지방의회에 뭐 심의라도 거칠 겁니까? 확보할 거. 아예 확보를 해 놓으라는 겁니다. 사무소 얻어 놓으라고. 근린생활시설 얻어 놓으라고.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보할 것이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뭐가 된다고요? 기재.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사무소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여기서 예외를 좀 주겠다는 겁니다. 사용 승인, 사용 검사입니다. 사용 검사 등을 준공인가 준공 검사도 있습니다. 사용 검사 등을 받은 여기서 이제 제일 쉬운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받은 건물은 건물은 이제 뭐하지 않아도 등록하라고 기재하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물은 기재되지 않아도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따끈따끈해서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된다. 여기는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 문장이 아주 깁니다. 확보 서류 돼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조만간에 기재될 거니까 사용검사 받아다 건폐율, 용적률 다 맞았다. 그리고 이번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은 게입니다. 사무소 정말 까탈스럽죠. 그러니까 많이 나왔겠죠. 가설 건축물 여기는 대장은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된다고 하니까 여기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도 안 된다. 이건 된다. 자, 구분을 꼭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결격사유. 자, 결격사 이제 다음번에 배울 건데 자격 결한다는 결격 사유는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자, 세 개는 모두 있어야 됩니다. 결격 사유는 없을 것. 나중에 미성년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 등록 신청 안 된다. 근무는 아예 안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있어라. 하나는 없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임원이나 사원이나 여기는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받아줘. 책임자도 당연히 결격 사유 없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정말 응용해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실무 교육은 등록 기준이다. 근데 아무리 정말 법전을 찾아봐도 실무 교육은 등록 기준이다. 실무교육 이수하는 것은 그입니다. 근데 여기 정말 법전에 안 나오는데 여기 있잖아요. 등록 기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 확보하는 것도 등록 기준이다. 맞아요. 자격증 있는 것도 등록 기준이다. 결격 사유 없는 것도 등록 기준이다. 인장 등록 아니다. 뭐 고용 신고 같은 거 아니다. 보증 설정도 아니다. 자, 등록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 설정은 나중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법인만큼 아주 독특하니까요. 법인의 등록 기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에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정말 자주 나오니까요. 법인의 등록 기준은 한 문제감으로 아주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법인은 이제 상법상 회사일 것을 요구합니다. 상법상. 네, 우리 상법상 회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그래도 주식회사. 자,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는데 그 회사 종류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도 가능한데 이렇게 협동조합입니다. 네, 협동조합도 가능한데 지역농협 말고 여기입니다. 사회적.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돈을 안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업소개 이런 것들이니까 협동조합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다. 정말 여기 출제 자주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고 해야지. 아까 소속에서는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포함한다. 근데 여기만큼은 제외가 맞아요. 포함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으니까 포함한다는 게 아니라 제외라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는 이제 자본, 금액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니까 5천만 원 들어갑니다. 5천만 원 이상을 뭐 해야 된다고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돈 없으면은 법인은 설립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법. 이 법 14조가 이제 중개업과 그리고 겸업. 겸업은 한 문제가 나오니까 아주 꼼꼼하게 볼 겁니다. 겸업 6개입니다. 자, 바로 중개업과 그냥 14조라고만 얘기합니다. 자, 중개업과 그리고 겸업 6개 이렇게 겸업 6개가 있는데 요것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도 있어야죠. 형태도 갖춰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도
중겹만 그리고 겸업만 해서 중겹하고 겸업만 해서 이제 14조 만을 자, 14조 만을 영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영위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면은 등록 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 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대표자. 우리 대표자는 반드시입니다. 책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뭐 아니라도 X입니다.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원,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있을 겁니다. 임원이나 사원의 얼마가 3분의 1. 여기다 무슨 4분의 1, 또 5분의 1 그러면 안 됩니다. 뭐 5분의 4, 저기 뭐 민법에 재건축하십니까? 그럽니다. 자, 임원의, 그 다음에 이제 얼마요? 3분의. 그래서 이제 369로 이제 계산까지도 해봤습니다. 3분의 1 이상. 이상이 바로 뭐요?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가 공인사인 것처럼 여기도 이제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건을 하고 있으니까 요걸 못 맞추게 되면 등록 신청 안 받아줘.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우리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기출 문제 좀 치사했습니다. 만약에 임원 사원이 7명이면 있습니다. 7명이면 또 무슨 문제야? 막 2박 3일 아예 그냥 세월레월 다 갑니다. 자, 7명이면 2명이 자,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맞았을까요? 뭐 등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건데 안 된다는 겁니다. 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실 게 이제 6명 3분의 1이니까 369로 쭉 가보라는 겁니다. 가장 근처 숫자입니다. 6명일 거고요. 여기다가 3분의 1 해보세요. 입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2명. 6명일 때가 2명입니다. 1명 더 많다고요. 또 어느 분은 그냥 여기다가 또 7명이니까 2과 3분의 1, 세 번째 되는 사람 정말 토막살이 날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입니다. 한 명이 어떻게 3분의 1, 머리만 왔다 갔다 합니까? 로봇도 아니고. 그입니다. 그냥 몇 명이라고요? 3명. 2명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등록 신청 돼요? 그러니까 X다. 몇 명이라고요? 3명이어야 입니다. 9명까지 하여튼 3명이어야 등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인데 3명이 그래도 X다입니다. 10명이면 4명은 돼야 되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꼭 시진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기 좀 갖춰놨고요. 이제 두 번째가 등록 신청.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시군구. 등록을 신청한다는 등록관청은 시군구라고 해서 이제 시군구에다가 이렇게 시군구에 등록 신청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구는 이제 자치구가 됐건 그러니까 저기 서울의 광역시 등의 자치구가 됐건 비자치구 인구 50만 넘으면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다 비자치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 갖고 묻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서류. 자, 서류가 있을 건데 자, 그 서류도 요즘 아예 안 낼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모르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신여사, 우리 신여사가 시험 보러 입실했다. 자, 이러면은 등록 신청 서류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는 이제 신청서가 들어갈 거고요. 자, 교재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이 반명한판이 아닙니다.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외국인들은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뭐 없다고, 결격 없다고. 입니다. 교재 다 나옵니다. 결격 사유 없으면 입증해봐라. 그리고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 제일 빡센 교육, 실무교육 이수증. 바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등록 신청할 때 신여사가 시험장에 입실해서요. 신여사 입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등록 신청했고요. 자, 세 번째, 등록 통보가 오게 될 겁니다. 등록을 알린다는 등록 통보. 네, 등록 통보는 얼마 만에 올까요? 7일. 그리고 뭘로 올까요? 예전에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서면으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열흘 아니다. 구두로는 안 온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보증 설정하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자, 보증 설정하고 자, 그러면 보증 설정했을 때 이제 등록증 요 순서 과정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등록증을 여기서 교부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인장 등록하고 그
고용 신고하고. 근데 이게 언제라고요? 업무 개시죠.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를 개시하기 언제? 전에. 업무 개시 전에 바로 이제 여기는 보증 설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도 가능하고요. 고용 신고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이나 고용 신고 가능하다. 자, 대신에 우리 보증 설정만큼은 통보를 받았을 때, 자, 보증 설정은 통보를 받았을 때 그 후에 가능하지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인 개요를 쭉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여기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놓고 나서 이제 교재는 꼼꼼하게 한번 다음 시간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